명아야, 너 성공하고 싶지? 예. 근데 어떡하냐? 너의 모든 성공은 타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다운사이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택했을 때 내가 내놓아야 되는 내 카드. 공짜는 없어요. 모든 건 다 트레이드오프예요. 연봉 협상은 결국은 성이거든요. 내가 몰랐던 일과 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대기업 입원을 3번이나 하신 직장인 레전드십니다. 30년 차 마케터 최명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케터 최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섭외 소식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력이 너무너무 화려하신 거예요. 일단 대기업 임원 3관왕, 그리고 최연소 최초 여성 임원, 그리고 상위 1% 전략가. 이게 다 우리 최명화 대표님을 수식하는 수식어인데, 저도 잘 몰랐던 저희 네. 특질을 잘 잡아주시는 예, 기자님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네. 레이블이 있다라는 게. 네. 사실 최명화 대표님 만나기 전에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손댄 아이템들이 다 너무 대박이 난 거예요. 각 회사마다. LG전자의 메가히트작, 쿠키폰, 그리고 인도향 냉장고, 두산의 사람이 미래다라는 캠페인, 또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독립된 브랜드로 재탄생시키는데 엄청난 이바지를 하셨어요. 지금은 또 블러썸미 대표와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교수님으로 이제 하고 계신데, 섭외에 흔쾌히 응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응해주신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사실 일에 대한 제 관점을 얘기하는 자리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자리는 네. 일과 돈에 대한 거를 또 서로 엮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단순히 어떤 재화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재밌고 좀 편하게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 이제 본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우리 최명화 대표님의 커리어가 X축에 쓰여 있는데요. 세로축이 기쁨과 슬픔입니다. 여기 알려지지 않은 추가하고 싶은 이력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조사를 꼼꼼히 잘 하신 것 같고 사실은 네. 버지니아 텍 유학 가기 전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1년간 일했던 건 있어요. 그때 신라 호텔에서 1년간 일했었어요. 호텔 신라. 네. 네네. 이렇게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해가지고요. 94년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입사하셔서 첫 커리어를 시작하셨고요. 그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그 시장 조사하는 직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PhD 받으면서 네. 그때 이제 소비자 행동론을 전공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그 논문 주제가 특히 한국과 미국의 어떤 소비자들이 구매 활동에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이제 저희 논문 주제였고, 양쪽을 크로스 컬처럴로 비교하는 서베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통계도 공부하고 서베이를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시장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가야지라는 결심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첫 출근했을 때 첫 업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첫 업무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2가지 업무였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외국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거나 반대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한국의 소비자들을 리서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해주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럼 리서치 이후에 실제로 해외 진출을 하거나 들어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잘 되면은 와. 너무 뿌듯하셨을 네, 것 보람도 같아요. 느껴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컨설팅이라는 거에 점점 눈을 뜨면서 이게 되게 나랑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직장부터 그렇죠. 딱 맞는다는 걸 느끼셨네요. 그 다음에 이름만 들어도 너무 힘들기로 유명한 맥킨지로 99년도에 이제 이직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했다가요. 아, 역시 맥킨지. 네네. 맥킨지 컴퍼니가 평균 근속년수가 2-3년밖에 안 맞아요. 된다고 들었어. 너무 고강도 업무로 이름난 직장인데 여기로 이직하신 이유, 그리고 이직하셨을 때 그때도 그런 평이 있었나요? 거기 되게 힘들 때 이런 이야기가 그럼요. 있었어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워킹아워가 길어요. 네. 근데 워킹아워가 긴 거는 지금도 이거는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컨설팅이라는 그 네이처 자체가 시간을 더 투여하면은 아웃풋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뭐 야근을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제 욕심에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아지니까. 좀 더 분석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가 나오고 하니까 특히 주니어 때는 다른 뭐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아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면 맥킨지 업무량이 많은 만큼 연봉도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이때 좀 쭉 올라가잖아요. 네네. 실제로 동종업계 대비 연봉이 높은 편인가요? 그럼요. 높죠. 지금도 아마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 네,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워라벨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회사는 가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근데 이 워라벨이라는 게 네. 저는 좀 뷰가 달라요. 네, 나 6시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6시 이후에는 마이 라이프야. 그렇다고 워라벨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주말에도 제가 집 앞에 카페에 노트북 들고 나가서 제 일을 막 너무 재밌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제 워라벨이 깨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6시에 땡 하고 나오지만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일도 재미없고 그럴 수 있죠. 힘도 네. 빠지고 그게 워라벨이 오히려 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만큼 일이 제 삶 속에 활력소로 잘 융합되어 있느냐. 좀 그 모습만 있으면 남들보다 이렇게 워킹아워가 길거나 해도 저는 뭐 충분히 그 기간을 통과할 자신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진짜 있었지만 그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었어요. 그건 돈 플러스 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오르막이 힘들다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뭐 그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이 일을 쳐내야 된다라는 터프한 직장에서 살아남으셨다는 게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 회사에서는 영어를 주로 쓰는지 한국어를 주로 쓰는지. 그때는 저희 네. 그 파트너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팀 미팅이나 이런 거는 다 영어로 영어로 하셨고. 거의 진행되고 그래서 고생 좀 했죠. 근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보통 미팅이 끝나요.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렇죠. 이제 마음속으로 항상 정리하잖아요. 막 정리하고 이제 껴들려고 이제 한마디 하려고 하면 이제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해. 막 조용한 애가 되고. 근데 계속 조용한 회사원으로 있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어떻게? 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모든 보고서를. 네. 보고서를요? 네네. 그 영어라는 게 여러분 그 쓰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해보니까 동사 한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마스터링을 하고 쓰는 패턴의 어떤 영어들이 있어요. 인더스트리마다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샘플만 한 100여 개의 문장만 내 걸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겁나는 게 없거든요. 영어가 안 돼서 떨리고 힘들다라는 거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로워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난 잘려도 돼라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8년이나 일하셨는데 이 악명 높은 맥킨지에서 8년이나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컨설팅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컨설팅이라는 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떤 기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나오고 또 다른 기업에 가서 또 해결하고 나오고 여러 인더스트리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문제도 다양하잖아요.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랑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를 뭐 계속 이렇게 드라이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러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한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2007년도에 LG전자 마케팅 부문 상무로 전격 발탁이 되시는데 LG를 들어가면서 조금 내려왔다가요. 내려가나요? 오히려 내려왔죠.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어머! 이때예요? 그 상무 발탁됐을 때 그 기사 사진인가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통통했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때 최연소 여성 임원이고 또 최초의 외부 영입 여성 임원이라고 해요. 이런 최초라는 수식어들이 부담감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최초여서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LG전자는 지금도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되게 그러한 저한테는 그런 회사인데 컨설팅은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호모지니어스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백그라운드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전공도 비슷하고 MBTI도 비슷해요. 어떤 MBTI인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ENTJ. ENTJ. 네. 저도 ENTJ이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동질적인 그런 곳에서 거기서의 리더십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프로블럼 솔빙 리더십.
예, 대기업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하면 팀이 계속 모리베이트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게 만드느냐가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people leadership. 그러니까 저는 이 트랜지션이 힘들었던 거예요. 대기업이라는 환경으로 와서 어떤 제가 팀을 이끄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팀을 어떻게 모리베이트 시키고 끌고 가느냐 고민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연말에 HR 막 본부장님께서 저를 너무 급히 찾으셔서 올라가 봤더니 저를 막 혼내시면서 너희 팀의 팀장들이 다 다른 팀 간다고 썼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팀도 저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죠. 네. 왜냐하면 제 앞에서는 상무님께 너무 많이 배우고 네. 너무 성장한다며 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네. 와 그때 진짜 하늘이 깜깜해지고 약간 배신감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네. 근데 그게 올해까지였던 거죠. 올해 내년에도 생각을 하자니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때 제 멘토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명아야 너 성공하고 싶지? 예, 외국분이셨는데 네. 근데 어떡하냐 너의 모든 성공은 타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소름 돋았어요. Your success only through others.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My success only through me. 이제 막 이렇게 막 저항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붙잡고 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저를 막 위로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좀씩 지날수록 제가 그 말이 너무나 큰 진리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뭘 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고 네. 그냥 그러니까 직급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그쵸. 예, 누군가 진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따라와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성공이라는 거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거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진짜 갈 길이 멀구나. 서서히 움직였죠. 이 LG 상무님 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인사이트 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양재 그 R&D 센터 안에 네네. 한 층을 저희가 다 할애를 받아가지고 고객들을 관찰을 하는 장소예요. 관찰이요? 네. 그래서 진짜 집처럼 꾸며놓고 그리고 핸드폰 매장도 꾸며놓고 그 안에서 진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식으로 전자제품과 관계를 맺는지를 저희가 관찰을 해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핸드폰에 반영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컨셉을 만들기도 하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매장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핸드폰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을 때 이들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동자도 저희가 다 트래킹을 하고 그래서 매대에서도 어디에다 진열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요. 그때가 잠시만요. 지금 2007년 요때 아닌가요? 그때부터. 예, 그때 예, 이미 그런 기술이 다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뇌과학에 연결을 해가지고. 뇌과학 쪽으로 이미 이때 그런 게 다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적인 매장 안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매장을 이렇게 돌 때 비싼 물건을 먼저 보고 나서 싼 물건을 봤을 때 그리고 반대로 싼 물건을 먼저 보고 비싼 물건을 봤을 때 이들의 실제적인 구매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것도 트래킹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스트샵에 TV를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순서를 이 결과에 따라서 바꾸셨구나.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재밌게 일했던 부분입니다. 그 매장 가면은 놓여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이런 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놓여진 거군요. 전략적이죠.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랩 말고 제품으로서 마케팅 하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신지? 인도향 냉장고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컨셉을 잘 개발을 해서 또 빅히트를 치고. 인도향 냉장고는 어떤 인도의 문화가 들어가는 건가요? 또 재밌는 사연이 저희가 인도에 있는 집들 그때 한 30군데인가 거기에 이제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서 인도 사람들이 냉장고를 어떻게 쓰나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했어요. 그걸 저희가 에스노그래피라고 그래요. 네네네. 인류학적 관찰. 그런 관찰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니까 밑에 이렇게 야채칸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스파이스, 그 향료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들의 보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몇 가지의 이제 인사이트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발굴하고 거기에 딱 맞는 냉장고를 그 안을 다시 재조정해서 야채칸도 막 중간에 있고 그리고 향신료에 대한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빅히트를 쳤어요.
제가 인도 사람이라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 완전히 셀러가 돼가지고 네. 또 LG전자가 또 한 걸음 더 이렇게 나갈 수 위상도 있는. 높아지고. 지금도 뭐 인도에서는 LG전자는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가 오히려 통장 그래프는 맥킨지 때보다 지금 내려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맥킨지에서 그 대기업 임원으로 갔을 때 연봉은 좀 줄었어요. 그러면 대기업 임원보다 맥킨지 연봉이 훨씬 더 높은 거군요. 예, 높죠.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보상이라는 게 꼭 페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나의 넥스트에 대한 어떤 나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 내가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된다. 그런 부분의 리월드를 훨씬 더 크게 본 거죠. 네, 이렇게 LG전자 마케팅 상무 5년 하시다가 2011년에 두산 브랜드 총괄 전무로 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맥킨지보다 높아졌어요. 이렇게. 네, 높아졌죠. 요때 요때도 왠지 기사에 나왔을 법한 사진인데요. 이때 저 아직도 기억하는 이 사람이 미래다. 제가 이걸 너무 기억하는 게 이 캠페인 하던 시기가 제가 딱 대학교 졸업하고 막 사회 초년생일 때예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미래다. 근데 이 슬로건 자체는 네. 박용만 회장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항상 하시던 말씀이시라고. 맞아요. 그분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세요. 그거를 미래다. 이제 대표 브랜딩으로 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가지고 광고를 하자라는 것도 박용만 회장님의 아이디어였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 총괄로서 그걸 서포트를 한 거죠. 특히 이 사람이 미래다 때문에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엄청 가고 싶어 했어요. 회사 맞아요. 네, 원래 뭐 두산 대기업이라 다들 가고 싶어 했지만 요 시기에 특히 가고 맞아요. 싶어하는 회사 3위 안에 들었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보람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브랜드를 높인다라는 거는 꼭 기업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세일즈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B2B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오진 않잖아요. 네,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네. 그런데 그 대신 채용 브랜드가 계속 높아지니까 더 좋은 인재들이 몰리는 거예요, 두산에. 그것도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때 대박 쳤을 때 심경이 어떠셨는지. 근데 워낙 메시지가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뭐 새롭게 어떤 카피로 나온 게 아니라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를 정제해서 저는 그냥 숟가락 얹는 느낌? 이 마케팅 성과가 좋으면 보상을 받나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진짜 좋았던 회사였기 때문에 네. 보상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2012년에는 현대차 마케팅 전략 실장으로 대기업 임원 3관왕이 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가 네. 그리고 현대차로 옮기신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B2B 회사잖아요. 네. 두산이. 그래서 제가 크게 이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저에 대해서 언해피했고 저도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니까 언해피했고 그런 부분이 가장 컸어요. 네. 이때 현대차로 합류하신 이후에 이제는 또 제품 광고에 네, 관련된 이제 신났죠. 네, 일을 하셨는데 이때 현대차 광고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평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현대차를 들어간 게 이제 자동차 마케팅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1억짜리 물건 한번 팔아봐야겠다. 그 소비자의 끝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운이 좋게 어쨌든 마케팅 전략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쪽으로 또 오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당시가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프로덕트 중심의 회사에서 이제는 브랜드와 마케팅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쉬프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외부에서 데리고 오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씩 어떤 감성이라든지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눈을 뜨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때 내가 생각해도 일하면서 내가 돈값했다라고 느꼈던.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마케팅 전략이라는 이 펑션 안에 프로덕트가 없었어요. 다 만들어진 상품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쪽에만 이제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 펑션이.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는 다 만들어진 상품을 띄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초기 단계에 어떤 상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네. 그 부분을 또 회사에서도 받아들여 주셔서 마케팅 하에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팀을 만들게 되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제네시스를 독립 브랜드로 만드신 그것도 요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전사적으로 네. 이게 과연 맞는 전략일 수 있을까? 네. 한다라고 하면 어느 스텝을 가야 될까? 그럴 때 이제 전략실에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스피크업을 해서 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사내의 어떤 의견들을 취합시키고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현대차 마케팅 전략 총괄 상무로 계실 때 그래프가 많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업계에서 어쨌든 이직 왕이 되신 거잖아요. 요즘은 프로 이직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직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설레야 된다고 느끼고요. 그 가슴이 좀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타인의 어떤 박수나 그런 거 없이도 내가 그 일을 난 너무 하고 싶어. 네. 이게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어울릴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가? 나는 그 사람들이랑 말을 섞고 싶은가? 그 사람들의 one of them이 되는 것에 내가 프라이드한가? 네.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이직하실 때 정말 보는 게 일 자체 그리고 사람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임원 말고 그냥 일반 예를 들면 저 같은 직장인들이 이직할 때 체크해야 할 것? 체크해야 될 것.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직을 할 때 네. 내가 뭘 얻을까를 많이 생각해요. 내가 뭘 얻을까? 네, 그러니까 내 연봉이 얼마가 되지, 뭐 네. 베네핏은 어떻게 되지, 내 커리어가 그러면은 거기 간 다음에 어디로 가지, 이렇게 이제 업사이드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이직을 그 직장을 평가를 하는데 네.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다운사이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택했을 때 내가 내놓아야 되는 내 카드.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냉정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공짜는 없어요. 모든 건 다 트레이드오프예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트레이드오프예요. 이게 나의 정말 어떤 개인적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기회에 대한 어떤 제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업사이드는 사실 들어가고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업사이드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너무 그레이트해 보였지만 막상 들어와서 일하면 네. 이렇게 그지 같아. 순식간에 그쵸,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내놔야 되는 카드 이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견딜만 한가 이 부분을 좀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을 잘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연봉 협상은 결국은 차별성이거든요. 나만 할 수 있는. 네, 그럼요. 리플레이서블하지 않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나의 가치를 굉장히 스토리 있게 전달하는 것, 나만 뭘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뽑았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어떤 디파트먼트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밸류를 전달했을 때 가장 그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현대차를 나오시면서 2016년에 블러썸미를 창업을 하셨어요. 블러썸이 창업이 어딨죠? 여기 있죠? 네, 여기요. 푹 꺼졌다가요. 역시 창업과 함께. 지금은 이렇게 더 올라오는 네, 이런 곡선인데요. 와, 마지막이 아름답네요. 계속 쭉 올라가니까.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블러썸미는 어떤 회사인지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블러썸미는 마케팅 컨설팅도 하고 있고 네. 마케팅 교육도 하고 있고 기업에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고 또 CMO 캠퍼스라고 봄 가을에 여성 또 마케터만 또 양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 / 마케팅 / 리더십을 지금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냥 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요. 처음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좀 하다가 또 뭐 다른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었고 이제 오퍼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결정적으로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을 다시 가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만지작 했던 적이 있어요. 사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이게 내가 다시 들어가면 또 몇 년 후에 똑같은 그 고민을 반복할 텐데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뭐 70, 80까지의 어떤 굉장히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을 땐 이제는 좀 리플레이서블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좀 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다? 좀 통장의 이 그래프와 인생의 만족도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행복했다? 네. 맥킨지 있었을 때. 요때. 가장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1년이라도 젊을 때 경험했던 1년과 나이가 들어서 경험했던 1년은 그 강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 때의 어떤 그 강렬한 경험이 여러분이 40대 때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미치는 임팩트도 다르고
맥킨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가 죽을 것 같이 힘들기도 했지만 네. 또 죽을 것 같이 재밌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네. 일의 효율을 높이는 대표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있죠.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한 3가지 정도를 미리 해놓는 것 같은데 하나는 어쨌든 입을 옷을 좀 코디를 하고 월요일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다요? 예,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네, 정도 대충.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자리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갖춰 놓고요. 네. 그다음에 투두리스트를 너무 사랑해요. 투두리스트 죄인가 봐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랑하는 게 그 예약 메시지 보내기. 너무 사랑해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하여튼 9시에 갈 메시지, 10시에 갈 메시지, 11시에 갈 메시지. 와, 메시지를요? 메일 말고? 카톡 메시지 다 예약해놔야죠. 와. 근데 그게 생각이 그때 안 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주말에 날리면 안 되잖아요. 네. 옛날엔 주말에도 날렸어요. 제가 정말 개념 없이 생각날 때마다 날리면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엄청나게 너무 좋은 기능이네요. 예, 사랑하는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준비해 놓으면 월화수목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자동으로 돌아가서. 어떤 메시지는 막 금요일 날 보낼 것도 미리 해놔요. 이때쯤에 그러시구나. 이제 내가 리마인드를 해야지 그러면 너무 막 그걸 월요일부터 리마인드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약 메시지 보낼 때 핵심은 뭐냐면은 막 방금 생각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네. 저는 밤새 고민했지만 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뭐 어느 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연락 좀 시작해 보시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요즘 일잘러라는 말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일 잘한다 싶은 직원은 어떤 직원인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직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 잘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서포터를 많이 만드는 직원이 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혼자 달리는. 공유 안 하고. 네, 그리고 혼자 나이스 서프라이즈 끝에 가지고 오는. 그게 설령 결과가 좋다 그래도 관리자인 저도 별로 안 반갑고요. 저는 전략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보는 그런 제가 포지션도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제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네. 흔히들 전략이라고 하면 뭐 할 거를 쭉 적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에요. 전략이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은 그렇게 바꿔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들 말씀대로. 네. 근데 뭘 바꿀 수 있냐면 행동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정했었어요. 제가 이제 좀 드라이하다라는 평을 좀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제 방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잠깐 보고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그냥 화면에 고정시킨 채로 네. 수고하셨어요. 거기 놓고 가세요. 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를 관찰을 하고 이렇게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해서 매달 이렇게 좀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좀 드라이하지 않은 모습이 남겨지는 것 같아요. 최명화 대표님은 스스로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의 브랜드 하우스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거는 나를 덕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재밌다. 항상 여러분 정말 나에 대해서 알고 나랑 놀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내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지금 기쁨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할애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눈 감을 때 중요한 거는 야, 한바탕 잘 놀다 갔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분명한 것, 그게 저는 개인이 가져야 될 브랜딩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제 컨셉은 생각이 궁금해지는 사람.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생각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최근에 대표님께서 가장 요즘 플렉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했던 소비가 플렉스요? 있으실까요? 최근엔 또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좀 많아져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막 올리브 오일도 요즘에는 막 그냥 뭐 소믈리에 고르듯이 고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와인처럼 마치. 네.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다 맛이 달라요. 그리고 좋은 오일은 진짜 이렇게 약간 씁쓸하면서도 진짜 맛있어요. 올리브 오일 저의 플렉스. 재미, 네, 저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재테크도 스마트하게 잘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본인만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이게 전 재테크를 따로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는 두 곳의 PB에게 돈을 맡겼어요. 예,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채권하고 뭐 공모주 펀드 이런 네. 거 중심으로만. 한쪽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 어그레시브한 쪽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안정적인 쪽과 좀 공격적으로 하는 쪽을 맞아요. 나눠서 하신 거구나. 네, 맞아요. 네. 타 전문성을 지금 빌리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돈 때문에 힘드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힘들었던 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인데 네. 아이들한테 지출이 굉장히 많아. 지금도 많아요. 네. 네, 지금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저거를 계속 일하게 한 동력이기도 했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진짜 야 내가 지금 이거 막 정신 차리고 얘 오늘 이번 달 생활비 보내려면 나 잘리면 안 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인 동력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저도 그렇게 막 제가 막 뭘 해야지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버티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젖은 낙엽 정신이 저를 좀 붙잡았던 거지. 딱 달라붙는. 네, 뭐 쓸어도 안 쓸리는 약간. 네. 그게 뭐 어떤 굉장히 고상한 저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비전이나 이것만 가지고 제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이 약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연봉이 3천이든 3억이든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고상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비전이 없지? 나는 무슨 뭐 가슴 뛰는 뭐가 없지?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약간 배수의 진이 있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 집도 약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일단 차를 저지르고 본다라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데 그 배수의 진이 딱 깔리면서 이제는 이 회사에서 나는 무조건 잘리지 않고 일해야 된다는 전제가 생기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어떤 그 갈등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 직장인들이. 대표님께서 걸어오신 이제 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돈 되게 많이 버셨겠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커리어인데 대표님께서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면 혹은 일을 하는 이유? 그 돈이라는 거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은 시간을 사요. 그렇죠. 네, 시간을 사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량 이상의 돈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일이라는 거는 제 삶을 좀 더 풍부히 만들어줘요. 저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네.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고 네. 예, 일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을.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의 일은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표님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 네. 지금 올해 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에서 그리고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잘 알고 나답게 나에게 딱 맞는 전략이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일인으로서 어떤 자아 명료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 명료성이라는 이 힘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글을 쓰고 싶어요. 책을 글을. 쓰고 싶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인기 작가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도움을 좀 얻어야겠네요. 네. 직장인들의 일상적인 돈 고민을 함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왠지 대표님은 후배들의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주실 것 같은 이미지라서 기대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 고민은 직장인 B씨의 후배 고민입니다. 모 회사 홍보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요즘 시키는 일만 하는 후배 때문에 고민입니다. 업무를 지시하면 딱 그것만 해가지고 오고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일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시키는 일 외에는 찾아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은근 스트레스더라고요. 불러서 유하게 타일렀더니 후배가 그러더군요. 팀장님, 저는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만족스러운 연봉을 주지 않은 탓을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후배를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하려면 정령 월급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라는 직장 생활에서 흔히 어느 정도 연차가 올라가면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지
아니면 이럴 경우 이 사연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은지.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보이는데 안 한다는 거죠, 이 친구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그것도 힘든데. 그렇죠. 예, 그 진짜 힘들어요. 이게 직장생활하면서 나 저거 내가 하면은 다들 좋아할 텐데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하고 퇴근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보통 그 멘탈이 아니에요. 보통 멘탈이 아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네. 이런 친구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절대 하는 친구는 아니고요. 그냥 거기까지가 능력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뭐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 없다. 예, 연봉을 더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능적이지 않고 그리고 네. 정말 어떤 그런 거와 별개로 어떤 가치적인 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라고 안 느껴요. 그리고 뭘 더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를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색다른 관점이네요. 그냥 냅둬라 이런 친구는. 네. 냅둬라. 네. 내리고. 네. 제가 게스트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소설 구절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제가 처음에 이걸 골라온 이유는 일하는 여성들 이야기가 많아서 대표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좀 대표님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 책을 댁에 가셔서 한 번쯤 읽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서명도 이렇게 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소설인데 마치 진짜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 부분이 그렇죠. 네네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고 사실 저희가 회사 안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잖아요. 네. 네, 특히 아랫사람에 대한 복이 있다라는 게 결국 거기서 희망도 얻고 거기서 또 절망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팀장이 이 친구는 정말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네. 어떤 마음인지 굉장히 잘 와닿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최명화 대표님과 일과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대표님 어떠셨나요 오늘?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인터뷰는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돈하고 연관이 돼서 이렇게 했던 거는 없었는데 그게 네. 재밌고 네. 예,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되게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네. 어떤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랬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느껴졌어요. 대표님의 솔직함이. 최명화 대표님에게 일의 기쁨과 슬픔이란 무엇인가요? 저한테 있어서 일의 기쁨이라는 거는 그 삶에 대한 인리처, 그 삶을 리치하게 만드는 어떤 매개체고요. 네. 슬픔은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 욕구 자체가 슬픔이다. 네, 그 네. 자체가 좀 슬픔. 거기까지 안 가야 되는데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증명 쪽으로 패러다임이 옮겨지는. 네. 네, 그래서 그럼 일의 노예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되려는 그 보더라인이 슬픔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